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훌쩍 넘어섰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흰 가운, 젖은 머리카락 끝에 매달린 물방울, 손에 들린 와인잔. 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젊은 사내가 팔을 얹은 채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놀란 쪽은 나였다. 서연은 오히려 태연했다. 내 얼굴을 스치듯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배달 왔네, 진수 씨.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다. 믿어왔던 부부의 시간, 함께 걸어온 5해의 결혼 생활은 저 문틈 사이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죄책감조차 없는 아내의 태연한 얼굴, 그리고 비웃든 미소 짓는 낯선 남자의 존재는 내 심장을 서늘하게 갈랐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변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법을 어기지도 손찌검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당한 만큼 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남자의 민낯을 드러내고 아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 끝에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지 증명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다. 배신과 고통, 그리고 공정함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끝까지 들은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는 순간 어떤 대가가 따라오는지를.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45 진수다. 잠실 사거리의 네온사인이 젖은 도로 위에 번져 흐려졌다. 낡은 레인코트를 여미고 오토바이에 몸을 싣자 차가운 바람이 헬멧 틈새로 파고들었다. 내 호흡은 습기로 차올라 시야를 가렸고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끝없이 진동하며 다음 배달을 재촉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 일을 붙잡은 지도 벌써 몇 해째다. 대학에서 배운 경영학은 취업시장에서 아무 쓸모도 없었고 30을 넘기자마자 가족을 책임진다는 명목 아래 다른 길을 고민할 여유조차 잃었다. 하루 수십 번 반복되는 배달 동선은 삶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웠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음식을 건네고 다시 오토바이에 오르던 순간 불현듯 아내 서연의 얼굴이 스쳤다. 나는 무심코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린 건 짧은 기계음뿐이었다. 열 초가 지나도 받지 않는 전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다. 무응답에 화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불 켜지 않은 거실은 나의 귀환을 알아주지 않았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허기를 달래고 소파에 눕자 서연의 빈자리가 더 크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외박은 석 달 전부터 늘어났다. 처음엔 회식, 그 다음엔 친구 모임. 이젠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휴대폰을 켜니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오늘도 늦어. 단 3글자였다. 나는 담담히 알았어라고 답장을 보냈다. 순간 서연의 SNS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잠가버렸다. 나조차 들어갈 수 없는 세계를 가진 사람처럼 천장을 바라보다가 빗소리에 귀가 멎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은 빗방울에 부딪혀 일그러지며 춤추고 있었다. 나는 서연과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을 떠올렸다. 같은 강의실,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 그때만 해도 미래가 찬란할 거라 믿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아득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씻고 옷을 챙겨 입은 뒤 현관문을 열자 휴대폰이 울렸다. 배달 호출이었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양재역 모텔 골목. 평소라면 거절했을 배달이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만큼은 가야만 할 것 같았다. 출근길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를 뚫으며 빗줄기는 전날보다 굵어져 시야를 가렸다. 오토바이를 몰면서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설마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아닐 거라 스스로를 달랬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모텔 앞. 붉은 네온사인이 빗물에 젖어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헬멧을 벗고 숨을 가다듬으며 오토바이를 세웠다. 나는 헬멧을 벗어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음식 공투를 단단히 붙들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2층 계단을 올랐다.
객실 번호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저 평범한 배달일 뿐이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훌쩍 넘어섰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흰 가운, 젖은 머리카락 끝에 매달린 물방울, 손에 들린 와인잔. 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젊은 사내가 팔을 얹은 채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놀란 쪽은 나였다. 서연은 오히려 태연했다. 내 얼굴을 스치듯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배달 왔네. 진수 씨. 목소리에는 죄책감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차갑게 익숙한 톤이었다. 사내는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를 걸었다. 서연은 시선을 그에게 돌리고 말했다. 민재야, 돈 좀. 지갑에서 꺼낸 지폐가 서연의 손을 거쳐 내 쪽으로 건네졌다. 내 손에 들린 음식 봉투는 그대로 굳어 있었다. 서연이 봉투를 받아가며 내 손등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조차 숨을 막히게 할 만큼 무겁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뒤돌아 말했다. 민재 씨, 이제 먹자. 문이 닫히기 직전 민재의 웃음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남아 귓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굳은 몸을 억지로 움직여 계단을 내려왔다. 밖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탔지만 핸들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헬멧 속 숨결이 뿌옇게 번지며 시야를 가렸다. 앱에서 울려대는 호출은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았다. 나는 그저 기계처럼 핸들을 잡고 앞으로 달릴 뿐이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묻거나 따질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배달 앱에 휴무를 등록하고 침대에 누운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이불에 스며든 그녀의 향기를 맡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창밖 하늘은 맑았고 어제의 빗방울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세상은 평온한데 내 안은 폐허처럼 공허했다. 거실로 나와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서연은 눈부신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 옆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다. 5해 전 그때는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다.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결혼 초의 따뜻한 믿음, 서로를 향한 의지. 그러나 서연의 눈빛은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갔다. 내 직업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 잦아진 외박, 그리고 어제 내가 직접 목격한 모텔의 장면. 흩어져 있던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며 날 짓눌렀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서연은 나를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무심히 물었다. 오늘 회사 안 갔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나는 한참 숨을 고른 뒤 담담히 입을 열었다. 왜 하필이면 그 모텔이었어?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모른 척하는 얼굴을 보자 피식 웃음이 터졌다. 어제 내가 배달 간 곳, 내가 민재랑 있던 바로 그 모텔이더라. 내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짧은 침묵 끝에 서연은 오히려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어차피 들킬 거였어. 가방을 소파에 던진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서성였다. 발끝이 바닥을 긁을 때마다 내 가슴도 갈라지는 듯했다. 목소리는 싸늘했고 단호했다. 이혼하자.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말이었다. 다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었을 뿐이다. 왜? 서연은 눈을 피하지 않고 내게 쏘아붙였다. 내가 너무 지겨워. 심장이 움찔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더 잔혹했다. 넌 남편이 아니었어. 그저 돈만 가져다주는 기계였지. 현금 인출기 그것뿐이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 결국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민재는 내게 꿈을 줬어. 직장도 있고 미래도 있어. 넌 그와 달라.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나 울음이 먼저 치밀지 않았다. 오히려 무감각이 먼저 찾아왔다.
무감각이 나를 붙들고 있었고 그 무거운 공허가 내 안에서 조용히 퍼져갔다. 이틀 뒤 서연은 이혼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짐을 꾸려 떠났다. 집은 다시 텅 비었고 나는 소파에 오래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순간이 꿈처럼 멀고 흐릿했다. 약속한 시간에 그녀는 서류를 들고 돌아왔다.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담긴 종이 뭉치를 내게 건넸다. 내가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걸 이미 알듯 담담한 얼굴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내 이름 옆에 빨간 인장을 바라보는 순간 5해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에 올라타 떠났다. 창가에 서서 그녀가 탄 수입 SUV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민재의 차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날 밤 나는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들여 3캔을 비웠다. 알코올이 머리를 흐리게 할수록 어떤 감정이 서서히 떠올랐다. 슬픔도 복수심도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에 대한 분노였다. 그 선이 무너진 게 문제였다. 결심은 선명했다.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을 것, 폭력을 쓰지 않을 것, 다만 내가 당한 만큼만 돌려줄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정함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다음날 아침 머리는 숙취로 무거웠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카카오톡 캡처와 호텔 영수증, 그리고 센터 내부에 문의할 수 있는 절차였다. 불법적 방법 대신 정식 절차로 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법무법인과 상담할 것이다. 그의 평판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법적이고 도덕적인 선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찰하고 증거를 모으고 서서히 씨앗을 뿌리는 일. 복수는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이 아니었다. 조용하고 정확하게 내가 받아야 했던 만큼만 되돌려 받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숙취가 남아있었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곧장 휴대폰을 켜 민재를 검색했다. 서연이 말한 그대로 그는 청담 한복판에서 프라이빗 피트니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다. 깔끔한 외모와 화려한 말솜씨 덕에 SNS 팔로워도 수천 명. 겉으로는 성공한 사장의 모습이었다. 나는 오토바이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운동기구들과 회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가장 안쪽 민재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여성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낯선 이에게 보일 법한 거리낌은 없었고 그는 그 세계의 주인처럼 보였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등록하려고 왔습니다. 억눌린 심장을 진정시키며 데스크에 말을 건넸다. 상담은 친절했고 나는 결국 회원권을 결제했다. 길게 갈 생각은 없었다. 1년이 아니라 3개월짜리. 그 정도면 충분했다. 오래 운동하러 온 게 아니라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으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다. 월 생활비에 맞먹는 금액이었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었다. 나는 회원카드를 받아들고 탈의실로 향했다. 세제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헬스장 안으로 들어서자 민재의 웃음소리가 유리벽을 울리고 있었다. 나는 러닝머신에 올라 천천히 걸었다. 속도는 느렸지만 시선은 한순간도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부터 한 달 나는 오직 관찰만 할 것이다. 그의 일과와 행동 패턴, 누구와 어울리며 어떤 인간관계를 쌓는지 모든 것을 지켜본 뒤 적절한 순간이 오면 내가 당했던 그대로 그에게도 사회적 고립을 안겨줄 것이다. 폭력이 아니라 법과 도덕을 어기지 않는 방식으로. 러닝머신 위에서 이마를 타고 땀이 흘러내릴 때마다 다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공정함을 되찾는 일이다. 내가 당한 만큼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였다. 민재가 문득 이쪽을 힐끗 보았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모자를 눌러쓰고 시선을 돌렸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다. 나는 꾸준히 헬스장을 드나들며 그를 지켜봤다. 겉으로 드러난 민재는 완벽했다. 여성 회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고 그의 PT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이들까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겉모습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나는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렸다. 어느 저녁 탈의실 앞에서 우연히 그의 통화가 들려왔다.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온 이름은 서연이었다.
순간 귀가 번쩍 뜨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한 발자국 멈췄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지한 사이가 아니야. 그냥 재밌게 지내다 끝내면 되는 거지. 내가 남편이랑 이혼한 건 내 선택이지만 나한테 뭘 바라지는 마.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잘려 나왔다. 말끝마다 건조했고 대화창에는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이 내게 보여주던 모습이 얼마나 가식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캡처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 찍힌 그의 메시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재가 서연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가볍게 소비했다는 증거였다. 그가 통화를 마치고 탈의실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움직일 때였다. 다음 날 헬스장에서 익숙해진 회원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민재 씨 잘 아시죠?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치 무심한 듯 그러나 의도된 한마디를 흘렸다. 겉보기랑은 많이 다르던데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울림은 충분했다. 씨앗은 뿌려졌다. 며칠 뒤 나는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을 꺼냈다. 이번엔 더 직접적이었다. 사실 그 사람,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모텔 배달 갔다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내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꾸며낸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놀람, 의심, 동정이 뒤섞인 눈빛들이 내게 쏠렸다. 나는 과장하지도 거짓을 보태지도 않았다. 단지 내 눈으로 본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말끝에 은근히 덧붙였다. 민재가 내 아내를 속였듯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 작은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다. 회원들이 민재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다. 특히 여성 회원들의 표정은 한층 날카로워졌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와 웃으며 PT를 받던 사람들이 트레이너를 바꿨고 어떤 이는 상담실 앞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나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꺼냈다. 가까워진 회원 몇 명에게 카톡 캡처와 호텔 영수증 사본을 보여주며 말했다. 민재 씨가 제 아내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회원들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다. 화면 속 문장은 잔혹할 만큼 차가웠다. 재밌게 지내고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기대하지 마. 센터 안에서 늘 보여주던 상냥한 미소와는 정반대의 민낯이었다. 짧은 문장들이 남긴 상처는 회복 불가능해 보였다. 곧 이야기는 센터 전체로 퍼져나갔다. 결혼한 여자를 꼬드겨 이혼시키고는 버렸다더라.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난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말까지 보태져 소문은 눈덩이처럼 풀어났다. 나는 그저 관찰자로 남았다. 손대지 않아도 민재가 쌓아온 신뢰는 무너지고 있었다. 민재 역시 변화를 느꼈을 것이다. 예전처럼 환하게 인사하던 회원들이 차갑게 시선을 돌렸고 여성 회원들은 노골적으로 거리를 뒀다. 남성 회원들조차 예전 같은 친근함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신규 PT 등록은 뚝 끊겼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던 내 앞에 민재가 다가왔다. 숨을 고르며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물었다.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 있나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모자를 벗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얼굴이 굳어지는 게 똑똑히 보였다. 당신 놀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분노가 뒤덮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마스크를 내리고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저 운동하는 것뿐이죠. 담담하게 내뱉었지만 그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다. 여기서 뭘 하는지 알 것 같아. 내 뒤에서 소문 퍼뜨린 게 당신이지.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소문이라니 난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내가 차분히 받아치자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 밖에서 얘기합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센터 뒤편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철제 간판을 덜컥거리게 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건데? 나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낮게 대답했다. 내가 받았던 시선, 너도 똑같이 받아보라는 거다.
민재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다. 무슨 말이야? 나는 한 박자 늦춰 단호히 말했다. 내 아내 서연. 그날 모텔에서 만났을 때 기억나지? 배달 온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제야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비웃음으로 덮였다. 아, 그때 그 배달부가 당신이었구나. 그는 코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만든 거야? 아내한테 뺏겼다고 이렇게 뒤에서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냐? 그의 조롱이 뼈를 때렸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낮추어 잘라냈다. 뺏긴 게 아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다. 스스로 무너진 거다. 내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물건이 아니야.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을 뿐이지. 순간 그의 얄팍한 웃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냥 공정함을 위해서다.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똑같이 느껴보길 바랐다. 난 사실을 가감없이 말했을 뿐이다. 그 말에 민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다. 그러니까 내 평판을 망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건가?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서연에게 한 말, 모텔에서 보였던 행동,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한 건 단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뿐이다. 민재는 한 걸음 물러섰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던 자신을 처음으로 의식하는 듯 보였다. 내 사업을 망치려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 섞인 말이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응수했다. 망치는 건 나의 일이 아니다. 내 행동이 내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평판이야말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온 결과다. 민재는 말문을 잃은 채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대체 뭘 원하는 건데?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특별히 바라는 건 없다. 다만 내가 느꼈던 사회적 고립과 배신의 수치심을 내가 경험해보길 바랐을 뿐이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쥐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힘없이 숨을 내쉬었다. 서연이랑은 이미 끝났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다. 그는 낮게 말했다. 나는 멈칫 웃음을 지었다. 이미 알고 있다. 지난 2달 동안 너희 관계를 지켜봤다.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얼마나 오래 이 짓을 계속할 생각이냐? 그는 속으로 무엇인가 계산하는 듯 보였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특별한 계획은 없다. 오늘로 충분하다. 이만 끝내겠다. 그 말에 민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나는 천천히 뒤돌아 센터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가자 조용히 메아리 쳤다. 민재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의 기색까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시선을 고정하며 낮게 말했다. 단 하나만 기억해라. 민재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는 걸. 돌아서며 남긴 그 말은 골목 끝을 스치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약속대로 피트니스 센터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몰며 배달을 이어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더 이상 흔들림은 없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낡은 레인코트를 걸쳤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 때마다 차가운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출근길에 부딪히는 직장인들의 얼굴, 차선 위에 길게 늘어진 차량 행렬, 바삐 울리는 신호등의 초록빛 모두가 나와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속을 뚫고 지나가야만 했다. 카페, 식당, 사무실 앞에서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알림에 따라 음식을 싣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똑같은 동선, 똑같은 하루였지만 예전처럼 불안과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은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면 현관은 언제나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신발장 위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우산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거실 불을 켜면 한동안 냉장고, 소음만이 가득 찼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편의점 도시락을 꺼내 식탁에 올리고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텅 빈 의자가 맞은편에서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지만 이젠 익숙해진 풍경이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방 안에 메아리 쳤다.
처음에는 그정적이 나를 짓눌렀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치 오래전부터 있어 온 공기처럼 스며들었다. 가끔은 예전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탁에 앉아 밥을 먹다 보면 문득 서연이 김치찌개를 끓이며 웃던 모습이 스쳐갔다. 젓가락으로 고기를 건네주며 많이 먹으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때의 따뜻한 눈빛. 그러나 그 기억은 잠시 머물다 금세 빛이 바래듯 사라졌다. 붙잡으려 해도 손끝에서 흩어져 나갔고 나는 그저 무표정하게 밥을 삼켰다. 과거는 이미 과거일 뿐 내 삶을 다시 흔들 수는 없었다. 이혼 절차는 의외로 순조로웠다. 서연의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했다. 내게 연락이 온 건 단 2번이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에 나갔을 때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와 서류를 정리하는 변호사의 무표정한 얼굴만이 내 앞에 있었다. 서류 위에 놓인 내 이름 옆 빈칸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감각이 스쳤다. 5해의 결혼 생활이 고작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었다는 사실. 빨간 잉크가 번지며 글자 옆에 퍼져나갔고 그것은 마치 내 지난 시간이 서류에 흘러내리는 피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고 했다. 사실이라 해봐야 보증금이 걸린 월세 아파트와 낡은 가전 몇 개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녀 나름대로의 새 출발이겠지.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아이러니가 자리했다. 서로를 사랑한다며 붙잡았던 시간은 이렇게 단순한 숫자와 도장으로 정리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사무실을 나와 비에 젖은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양재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늘했고 신호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기게 번졌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과거는 종이 위에 묻혀 남았고 나는 다시 배달 가방을 짊어진 한 사람으로 돌아왔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배달을 마치고 신호등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때 옆차 창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스쳤다. 민재였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자리에는 진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고 둘은 웃음을 터뜨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앞만 응시했다. 엔진 소리와 빗줄기만이 귓가를 메웠다. 3달쯤 흘렀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2번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3번째 진동이 이어지자 나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다.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 거기 어때? 나는 담담히 동의했다. 다음 날 퇴근 후 나는 약속한 카페로 향했다. 문을 열자 구석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서연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비추는 얼굴 위로 번져 내려온 화장은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고 짙은 다크서클이 눈가를 눌러 그녀의 표정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른 손끝은 커피잔을 굴리며 작은 금속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카페 안에 은근하게 울려 퍼지자 오히려 정막이 더 깊어졌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2~3명씩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마저 서연과 마주 앉은 테이블까지는 닿지 않았다.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으나 나는 그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서연의 얼굴만이 시야를 메웠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민재랑 끝났어. 떨리는 목소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퍼졌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결말이었으니까. 단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서연은 시선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다. 다른 여자가 있었대. 나는 너무 바보같이 믿었어. 끝내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말끝은 흐려졌고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배신을 맞닥뜨린 얼굴은 낯설 정도로 작아 보였다. 한때 나보다 더 당당하고 화려하게 빛났던 여자가 이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핀을 움켜쥐었다. 하얀 종이에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검게 번져가며 작은 얼룩을 남겼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걸어온 지난 시간의 잔해 같았다. 잠시 후 이어진 고백은 더 처참했다. 민재 스튜디오 결국 문 닫았어. 회원들이 다 빠져나갔어. 소문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청담 어디서도 얼굴을 들 수가 없대. 나는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었다.
그 모든 게 당연한 결과였다. 누군가의 음모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이 불러온 결말. 그녀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현실에 대한 혼란이 섞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의 소음조차 멀게만 느껴졌다. 서연은 마침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동자 속에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우리 다시 안 될까? 그 말은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내 귀에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눈물이 눈가에 고여 흔들리다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학 시절 같은 강의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웃음. 신혼 초 좁은 전셋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던 나날.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은 지금 내 앞에 초라한 얼굴과 겹쳐지며 이질감만을 남겼다. 내 속에서 어떤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미련도. 남아있는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담담함 뿐이었다. 어쩌면 그 담담함이야말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붙잡은 마지막 감정일지도 몰랐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 나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서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녀의 손이 탁자 위에서 허공을 헤매다 이내 무력하게 내려앉았다. 입술은 몇 번 열렸다가 닫혔지만 끝내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계산대로 걸어가 커피값을 치르며 등을 돌렸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울음은 카페 소음을 뚫고 내 등 뒤까지 번져왔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린다는 건 다시 과거로 끌려간다는 의미였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 멈춰 잠시 숨을 골랐다. 창밖 빗방울이 끊임없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서늘한 공기가 틈새로 스며들며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장면이 우리 관계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밖은 여전히 빗줄기가 어둡게 거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헬멧을 눌러쓰고 오토바이에 올랐다. 엔진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이내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일주일 후 서연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새로 시작하고 싶어. 단 몇 줄의 인사였다. 나는 읽고 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특별한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허무도 분노도 없었다. 남은 건 담담한 뿐이었다. 그 후의 삶은 단순했다. 아침에 눈을 떠 배달을 나가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었다. 결혼 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간 듯 했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상처를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진짜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